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이틀 전에 발생한 골든 레이호 사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배에 갇혔던 4명의 그 선원이 모두 구조되어서 어, 천만다행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손해배상의 문제, 보험의 문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골든 레이호 그 사고를 이해하는 데는 이 사고 난 선박이 자동차 운반선이라는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두 척의 선박을 가지고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일반 선박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갑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어, 약한 한 2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그 화물들이 요 안에 화물들이 이제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목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은 이게 부피가 많이 나가는 그 종류의 선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밑부분으로 화물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이 위에다가도 배 갑판 위에다가도 뭔가를 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실렸고요. 원목은 여기에 원목이 실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운반선은 여기다가 이런 이제 차폐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자동차를 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박에 비하면은 이게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이 위쪽에다 이제 화물을 많이 싣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오뚜기 원리를 본다면은 밑에보다 위에 짐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밑에 무게가 있다면 오뚜기처럼 한쪽이 기울어져도 제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자동차 운반선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주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보면은 저는 처음에 도순사가 타고 있었다 했기 때문에 도순사가 이제 항로를 지나가다가 얕은데 좌초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배가 넘어졌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TV 영상을 이제 보게 되니까 두 선박이 서로 이제 지나가는 중에 이 골든 레이호가 오른쪽으로 대각도로 변침을 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배가 이제 그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배의 보건성이 나쁜 상태가 아니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각도 변침을 한다 하더라도 보건성이 좋으면은 오뚜기처럼 배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보건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아래에 있던 자동차를 이제 풀고 나면은 그만큼 가벼워지니까 요 밑에 다시 이제 발라스트랑 물을 채워야 되는데 수심이 뭐 얕기 때문에 이걸 채우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든지 하게 되면 GM이 이제 작게 되고 출항을 할 때 선박을 조선할 때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항해 전문가인 도선사가 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단지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배가 뭐 침몰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고 원인은 쉽게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어, 이제 자동차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전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화주가 운송계약 관계에 있던 운송인에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송인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운송계약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 상법 해상편이나 운송계약에는 그 항해 중에 선원들의 과실로 인해서 운송 계약 관계에 있는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운송인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운송인은 화주에 대해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면책은 가망성을 갖췄을 때 가능한 것이고, 보건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가망성에 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책은 다투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그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송인은 다시 그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자동차 한 대당 책임을 얼마로 제한한다고 할 때 그 손해에 대해서도 운송인은 P&I 보험이라는 선주상호 책임 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보험자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는 이렇게 다툼이 있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화주는 적하보험자에게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적하인 소유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적하보험자에게 청구를 하게 되면은 적하보험자는 바로 보험금을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적하보험자가 그 적하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대신 운송인에게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구상 청구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선박보험을 보게 됩니다. 선박이 지금 이렇게 반쯤 물에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손 처리가 될지 한번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선박 소유자 선주는 선박보험자에게 또 선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고의나 중과실이 그 피보험자인 선박 소유자에게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 문제 쉽게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에 그 보건성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가망성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 피보험자는 그 가망성이 있는 배를 유지할 그런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위반하게 되면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약정이 또 있고, 영국 보험법을 중국법을 한다면 그런 내용이 담보로서 피보험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선체보험금, 선박보험금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손해배상의 문제는 결국은 사고의 원인이 보건성의 부족에서 있었느냐, 아니면 단순한 해기상의 그런 선박 조정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장이나 도순사 또는 선원들의 뭐 과실로 인한 그 보험 사고는 그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그런 사유가 됩니다만, 그것이 뭐 보건성이 없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보험 그 제도의 법리에 따라서 보험자가 면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기상 선장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동차 운반선 그리고 컨테이너 선박 또 원목선 같은 경우는 보건성이 나쁜 대표적인 선박 아닙니까? 그래서 출항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건성이 얼마인지 우리가 조시계로서 재어서 확인하고 보건성을 더 갖춘 다음에 출항하도록 해야 되고, 보건성이 나쁜 상태로 출항했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항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안전항해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